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 경제단신 14-37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라는 이제 데서 다룬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동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은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어떻다라는 건 대강 뭐 느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조금 먼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연금은 이제 그 연금 제도 방식이 세대 간 부과 방식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죠. 말하자면 저축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연금은 지금 현역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은퇴한 퇴직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한테 만약에 10,000원씩을 준다 하면 1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0만 원을 지금 현역 공무원한테서 걷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뭐냐면은 적립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은행에 정기적금 붙듯이 이렇게 연금을 내가지고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정부가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낸 금액까지 합쳐서 나중에 자기가 은퇴했을 때 그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적금을 부은 걸 되찾는 방식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현역 세대가 은퇴 세대를 떠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적금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그냥 적금 부어가지고 쌓아놓은 거 이자 붙여서 그냥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받는 그 연금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연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확정기여형입니다. 말이 조금 이제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든데, 그냥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연금은 지금 현재 현역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 얼마 연금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거의 사실상 확정돼 있어요. 지금 그 연금을 받는 이제 계산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은퇴하면은 매달 연금을 얼마씩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확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내가 연금을 얼마를 지금 이제 이제 연금 이제 기여금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매달 내는 걸 이제 보험료라고 그러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말만 다를 뿐이 기여금이나 보험료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무원 연금은 내가 매달 얼마를 낼 것인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죠?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명 있고 그 사람이 매달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현역 공무원 머릿수 월급에서 이제 그 일정 비율로 이렇게 떼서 하는 거니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내가 얼마를 낼 것인가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얼마씩 매달 적금을 부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적금을 내가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는 얼마를 받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자가 얼마 붙을지, 나중에 손해가 나가지고 원금도 못 찾을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은 지금 내가 얼마를 낼 것인가는 퇴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고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공무원 연금도 이 기여금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얼마만 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여금은 어떻게 현재 정해져 있냐면, 공무원 본인은 자기가 받는 그 총액 연봉에서 7%를 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했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가 7%를 냅니다. 그럼 정부는 누구죠? 누구 돈으로 내죠? 국민의 세금으로 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7%를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7%를 내서 14%를 냅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14%를. 반면에 국민연금은 이제 월급쟁이들인데 어떻습니까? 자기 월급에서 4.5%를 내죠. 그럼 회사가 4.5%를 내죠. 그래서 9%를 냅니다. 지금 내는 것은 누가 더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더 많죠.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세금 국민들이 보태주는 게 7%니까 사실은 어차피 이건 공무원 본인 7% 낸 건 자기가 받아갈 거니까. 자기가 받아갈 거니까. 그 7%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지금 현재 퇴직 공무원이 받는 급여는 자기가 현역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 7%, 14%로 딱 정해놨다라고 해도 만약에 지금 현재 7%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7%에서 14%를 걷었는데 그것이 걷어둔 돈이 근데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퇴직한 공무원한테 줘야 될 연금이 1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 원은 빵꾸가 나죠.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여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급여예요. 받는 게 이미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건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20만 원 그럼 빵꾸 난 건 어떠냐? 이미 국민 세금으로 7%를 내고 있는데 빵꾸 난 건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제 지금부터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금은 공무원 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퇴직한 공무원한테 줄 돈만 걷어가지고 주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죠. 그때 필요한 거 걷어가지고 주면 되니까. 기금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다만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연금을 이제 받는 퇴직 공무원과 연금을 주는 현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균형이 이렇게 좀 안 맞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돈이 좀 남다든지 돈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가 있죠. 돈이 남으면 그걸 잠시 이렇게 좀 모아뒀다가 적립을 해뒀다가 모자랄 때 그걸 쓴다 이거예요. 모자랄 때 이제 이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상시에 일정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이제 1960년에 이제 그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제 82년부터 이제 공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운영됐는데 기금이 이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금 가입자들이 뭐니까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적었겠죠. 내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딱 정해놨으니까 7%로 딱 냈는데 주려고 보니까는 초창기에는 연금 받을 퇴직 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겠죠. 그걸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매달 저축한다 그랬죠? 저축한 것이 기금이에요, 그게. 저축하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 기금을 이제 주식이든 뭐 이렇게 채권이든 뭐든 막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퇴했을 경우에 은퇴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낸 만큼 플러스 이제 운용 수익을 더 붙여가지고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모든 것이 걷어들이는데 그걸 다 기금으로 적립을 하죠. 기금으로. 이제 연금 받는 사람한테 주고 난 그 차액은 다 기금으로 쌓는다 이거예요. 국민연금도 이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무엇이 문제되죠? 앞으로 기금을 이렇게 쌓았는데 지금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적다 이거 지금도. 근데 이제 이게 2020년이나 이때쯤 지나가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제 낸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연금을 이제 처음 국민연금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98년 이제 시행했을 때는 모든 국민한테 연금을 거두니까 돈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쫙 거칠 거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쫙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 받아간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교차가 되죠. 이 교차되는 시점이 한 2020년 뭐 저는 이런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연금 매년 걷는 거
그 국민들한테서 걷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많아지죠. 적자가 계속 쌓여요. 적자가 생기면 어떠죠? 기존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쌓였던 기금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존을 해요. 근데 보존을 이렇게 해 가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그 차이가 이제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그동안에 쌓았던 기금이 다 바닥이 나겠죠. 그게 대강 이제 언제냐 해가지고 이렇게 2060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봐야 알아요. 그것은 왜냐면 그동안에 경제가 뭐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과 한 1, 2년, 2, 3년 전만 해도 뭐 이자율이 5%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2040년, 2030년에 바닥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기금이 고갈됐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연금은 거둬가지고 줬는데 100만 원을 거뒀는데 110만 원을 줬다 20만 원 모자라면 어떤다고 그랬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보존을 하고 해왔어요 이미. 근데 그 보존을 해온 적자 폭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 만큼 적금 저축하는 거예요. 그 적금을 붓는 거예요. 부어서 이렇게 국가가 대신 정부가 운영해가지고 거기 이자 붙여서 주는데 고갈라면은 못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을 안 해요. 공무원연금은 확정급여형이니까 이게 빵꾸가 나든 어쩌든 이렇게 다 그 정부가 알아서 줘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서 줘야 된다라고. 근데 그 국민이 이제 그걸 납득을 하냐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어 와서 벌써 이렇게 2000년, 2005년,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조금씩 이렇게 까짝까짝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최근에 지난주에 뭐 한국연금학회라는 데서 이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거예요. 요 한국연금학회라는 데가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이제 2080년까지 내게는 뭐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고 2015년부터 예컨대 2040년까지만 봐도 2015년부터 2040년까지만 봐도 2015년에는 이게 파란색이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연금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기존 현역 공무원들한테 거둬들이는 수입이다 이거예요. 벌써 2015년에도 3조 원의 적자가 나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한테 7% 지금 국민 세금으로 7% 했는데도 3조 원이 지금 빵꾸가 난다. 2015년. 2013년에는 2조 원 빵꾸가 났다 이거예요. 올해는 그 중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빵꾸가 나겠죠.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2015년에서 2025년 10년 후에는 그 빵꾸가 나는 규모가 더 커진다 이거예요. 갈수록 커진다 이거예요. 갈수록. 그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공무원은 7%만 내고 국민은 7%에다가 이제 10%, 15%, 20%, 30% 계속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부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현역 공무원이 근데 100명인데 퇴직 공무원이 50명이라고 하면 현역 공무원 2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하죠. 연금을.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2명 반이 2.5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을 해요. 근데 2040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얼른 계산하면 1.2명이 현역 공무원 1.2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을 부양을 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역 공무원이 5명이 1명을 부양한다라고 하면 5명이 현역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적자 가능성이 줄겠죠. 근데 현역 공무원 수가 줄면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고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적자를 정부가 지금 또 아까
공무원이 본인이 내는 7%, 그다음에 국민 세금 7% 이외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을 해준, 말하자면 또 추가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게 2015년에 3조, 2020년에는 뭐 한 7조, 2025년에는 12조, 1년에 메워주는 게 2040년에는 20조는 적자를 메워준다라고 이렇게 한국연금학회가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계산을 했어요. 요거 2025년에는 한 11조, 2조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이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따 뒤에 또 나와요. 저희 연구소 경제 단신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2025년에 한 11조, 12조 적자 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국연금학회가 내 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연금, 아까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얼마나 있냐? 이제 그것부터 좀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죠?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공무원이 몇 명이냐면은 지금 현재 1982년 아까 그 공무원 연금공단이 생긴 때부터 이제 2013년 작년까지 이렇게 쭉 공무원들의 그 전체 합계 수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전체 공무원 수는 107만 명 정도. 107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을 하면은 50명에 한 명꼴이 공무원이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냥 감으로 많게 느껴집니까? 적게 느껴집니까? 그거 각자 이렇게 느낌으로 판단해 보세요. 하여튼 107만 명 있어요. 107만 명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중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982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46%까지 와요. 절반 가까이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떻게 돼 있다? 고령화된다라고. 공무원들 지금 빠르게 지금 고령화돼서 지금 이제 고령화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뭘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퇴직해가지고 연금 받아 먹을 사람이 폭증한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미십 년 미만인 공무원은 멈춰 있죠. 그 재직금이니까 안 뽑아요 젊은 사람들을. 왜냐하면 인구가 멈췄기 때문에 행정 수요도 멈췄잖아요. 교육 수요라든지 어떤 치안 수요라 이런 것들이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공무원은 별로 안 늘어난다 이거예요. 안 늘어난다는데 이때 막 늘렸다라는 거죠. 외환위기 직후에 일자리 만든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막 해가지고 일자리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 이제 하여튼 그랬다. 제가 쿨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취소. 어쨌든 107만 명. 그 다음에 20년 이상 비율은 아까 이제 그 공무원 재직 20년 이상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율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 부양률이 아니지 이 비율이죠. 이게 숫자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46만 명이고 비율이 아니라 46만 명이고 이제 107만 명에 대해서 46만 명의 비율이 4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는 한 12%였던 것이 2013년에는 43%. 그 말은 이제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 속도라든지 전체 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거의 변동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이 전부 그냥 하나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공무원은 누구냐라면 첫째 정무직, 별정직, 그러니까 이제 높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힘센 사람들 뭐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한 자리에 가서 낙하산 이것도 뺍니다.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직, 이른바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이른바 행정이나 기술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각 그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일반직 공무원 가장 많죠. 한 40만 명 가까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대학 교수부터 초등고등학교, 뭐 국공립. 이때 이 교육 분야는 국공립만입니다. 사립은 제외합니다. 사학연금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경찰직, 그건 한 12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 있죠. 이렇게 이게 세 직종이 전체 공무원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이 세 직종이. 기타 등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뭐가 빠져 있습니까? 또 예? 군인이 빠져 있죠. 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 하면은 그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이 이제 일반 관공서에 가면은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뭐 정부 출연 연구관에 있는 이렇게 뭐 연구 직종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경찰직, 이 세 개가 거의 이제 주류 이렇게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직 연수별 공무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임용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느냐라는 거죠. 보면은 가장 많은 게 20년에서 33년 동안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년에서 33년 차 공무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뭘로 보여집니까? 예, 곧 은퇴를 이제 정년 퇴직할 사람들이죠. 머지않아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표시죠, 지금. 이게 이제 공무원 연금의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 연령은 여기는 이제 43.2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이제 안전행정부가 그냥 조사, 이렇게 전체 공무원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제 일부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추정한 거고, 이제 각 연령대별로 공무원들 분포를 보면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40에서 44세가 가장 많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칭 쪽이죠. 근데 대칭적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가 비슷한데, 그다음에 이제 25세, 29세하고 55세, 59세가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대 간 급부라 그랬잖아요. 이 현역 공무원 세대가 걷어가지고 은퇴 공무원, 퇴직 공무원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연령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불균형이 확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사람들은 곧 지금 이제 정년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세대가 맞고, 여기는 또 이 세대가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대1이죠. 1대1이죠. 그렇죠? 1대1인데 여기는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뭡니까? 1대1을 이제 1대2, 이제 1.2대1, 뭐 1.5대, 아까 몇 대 1이라 그랬죠? 세 사람이 한 사람 한다라고 그랬죠? 예? 2.5대 1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요게 이제 들어가서 그나마 2.5대 1로 올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42.5세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각 연령별로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가지고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42.5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40.5세. 뭐 대충 비슷하죠. 그러니까 42.5세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제 당연히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의 분포도 이렇게 다르죠. 서울하고 경기가 많은데, 특히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경기는 그보다 더 많은데 서울의 공무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부처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문제가 되면은 어디가 가장 시끄러울까요? 어느 지역이? 물론 다 그랬지만 노조가 있으니까 다 뭐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퇴직,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제 1년에 얼마만큼 쏟아져 나오느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외환위기 때 확 늘었어요. 외환위기 때 퇴직자가 배 이상 이렇게 뻥 뛰었다가 그 후로 다시 이제 줄어서 한 3만 명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년 한 3만 명씩 공무원 퇴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만 명 늘어나면 10년 동안에는 몇만 명일까요? 30만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2025년까지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을 생각하면은 그 10년 동안에 추가로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는 퇴직자가 30만 명 정도, 평균 한 30만 명가량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직관적으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급별로 이제 그 공무원 그걸 보면, 이게 행정기술형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 각 부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각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고위직,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1급, 2급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고위직으로 이렇게 이제 개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은 게 어디입니까? 예, 6, 7, 8급이죠. 예, 뭐 5, 6, 7, 8, 9, 그러니까 5급 이하죠. 그러니까 고위직이 많습니까? 예, 중하위직이 많습니까? 하위직이 많습니까? 하위직이 많죠. 압도적이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포럼에 공무원 연금 관련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글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개털인데 개털 공무원인데 직급이 낮은데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 고위직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댓글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봐야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연금을 1,000만 원 받는다고 쳐봐야 실제로 연금이 나간다면 여기서 다 나가죠. 압도적이죠 여기가. 경찰직도 마찬가지. 아까 3대 공무 직종별 공무원 그 숫자로 치면은 일반 행정기술하고 선생님하고 경찰직이라 그랬죠. 경찰직을 보시면 하시면 총감, 정감, 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이렇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경위부터죠. 네. 역시 그 하위 직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어디죠? 하위 직급이에요. 물론 상위 직급이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정한다고 해도 세발이 전혀 간에 기별이 안 온다 이거예요.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교육직 같으면 봐보세요. 압도적으로 그냥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거의 뭐 30 몇만 명인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문제 하면 선생님들 연금의 문제죠. 일단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무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그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이제 그 특수직 공무원 뭐 등 포함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한 이제 그 사실들을 이제 학습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연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공무원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1982년부터 이렇게 쫙 있습니다. 보시면은 82년에 연금,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 시작해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80년에서 2000년 그 외환위기 전까지는 적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증가 속도가 막 늘어나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는 2000년부터 외환위기 직후부터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무원 연금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세금 때려 박아 주세요라는 표현 계속 국민들 세금 좀 내주세요. 우리 연금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2000년, 2005년, 2009년 계속 공무원 연금 계약이 한다면서 깔짝깔짝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을 못 한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씨가 뭐 새누리당이 지금 2년이 안 됐는데도 지금 그 빚이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발등에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뭘 했죠? 담배세, 담배 소비세 확 올렸죠. 올린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틀어 막아야 돼요. 뭔가 제일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는 것을 틀어 막아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공무원 연금이 그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 급했으면은 이런 것까지 막 지금 이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2013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37만 명 가량이죠.
아까 전체 공무원 수는 107만 명.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7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명이 1명 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공무원 3명이 지금 퇴직한 공무원 연금 한 사람을 연금을 이렇게 떠받쳐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미 못 떠받치고 있다 이거예요. 부양률로 치면 이제 아까 이렇게 33.8%라는 것은 3명이 한 사람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에는 어땠냐? 2000년에는 20%가 안 됐어요. 그러면 5명이 한 명을 떠받쳤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예컨대 90년에는 5%도 안 됐어요. 그러면 20명이 한 명 연금을 줬. 이때 연금 받은 사람은 기분 좋았겠죠. 이때 연금 받았던 사람은 뭐 하등에 무슨 연금 뭐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오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제 2000년부터는 이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연금 공무원들 다 알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이미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냥 난 게 아니라 펑 하고 확 뚫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멈춥니까? 이거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가겠죠. 쭉 이렇게 쭉 가겠죠.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10년 후에는 아까 10년 2025년쯤 되면은 아까 그 퇴직자가 그 퇴직 공무원이 1년에 몇 명씩? 3만 명씩. 그래서 10년 후에는 30만 명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37만 명에 30만 명, 70만 명 가까이 되죠. 그렇죠. 10년 후에는 70만 명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현역 공무원이 몇 명? 107만 명이라 그랬죠. 그럼 이 107만 명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왜? 인구가 멈춰 있으니까 행정 수요도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현역은 줄어들어요. 학교 봐보세요. 학교. 시골에 학교. 다 비어버렸잖아요. 안 뽑아봐요. 안 뽑아요. 그럼 줄어들어요. 근데 마음을 넓게 가져서 현재 107만 명을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한다라고 치면 2025년에 107만 명이 현역 공무원인데 은퇴 공무원은 7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몇 명입니까? 몇 명 현역 공무원 1점 몇 명일까요? 1.34입니까? 1.3명이나 1.4명이 은퇴 공무원 한 명을 떠받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3명이 한 명을 떠받치는데 지금은 그렇죠? 완전히 지금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공무원의 그 공무원 연금이 이제 현역 공무원한테서 걷어들이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 공무원한테 주는 이제 그 연금으로 주는 이제 지출은 어떠냐? 수입 이게 빨간 선이 지금 퇴직한 공무원한테 주는 지출입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지금 현역 공무원한테서 걷어들이고 있는 수입입니다. 그 현역 공무원과 국민 세금 7%가 합쳐져서 들어온 수입. 아까 공무원 본인이 7%, 국민 세금 7%, 해서 14%라 그랬죠. 그겁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오다가, 그러니까 아까 세대 간 급부가 이게 확실히 잘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때는 부담이 굉장히 적었겠죠 현역 공무원들이. 뭐 20명이 20명 한 명 했으니까 뭐 7%가 아니라 그때는 뭐 0.5%만 내도 자기 월급에서 그 0.5%만 그 내도 공무원 퇴직 공무원 이렇게 연금을 줬다 이거예요. 이때는 연금이 별로 내가 돈을 안 내고도 큰 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더 저항이 큰 거예요. 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퇴하면은 퇴직하면은 그래도 그 돈 받아서 내가 좀 이렇게 노후 살겠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가능했다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 이제 90년대 돌아가지고 이제 지출이 좀씩 많아지기 시작하다가 외환위기 때 확 퇴직을 했죠. 어려워가지고 퇴직을 해서 이렇게 이때 지출이 확 앞질렀다가 다시 이제 뭐 개혁한다 해가지고 깔짝깔짝 뭐 좀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컸고 7%가 초창기부터 7%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013년에는 그
걷어들이는 공무원 본인이 7%, 세금 7% 해가지고 14%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8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은 37만 명한테 주는 연금 지출이 10조 8천억에 달아.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2조 원 적자가 났죠. 2조 원을 또 추가로 세금으로 때려 막았다 이거예요.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무원 연금 수지는 어떠냐? 그 90년대 그 중반까지만 해도 약간씩의 흑자가 있어서 이렇게 정립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적자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적자가 계속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죠. 그 2조 원인데 이제 올해는 2조 5천억, 내년에는 3조 원, 2025년에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까 한국연금학회라는 데가 추정해서는 11조, 12조 이렇게 냈다고 그랬죠. 그렇게 늘어난다. 그럼 이거 지금 그 지난 10년 동안에 적자만 쳐도 단순하게 얼핏 계산해서 1조 원씩이라고 평균 1조 원이라고 쳐도 벌써 10조 원 적자가 누적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당 도대체 그 얼마를 이제 그 자기 월급에서 떼서 공무원 연금에 그 기여금으로 내고 또 퇴직 공무원은 한 사람이 얼마를 받고 국민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이제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13년에 연금 수입은 8조 8천억, 지출은 10조 8천억이랬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공무원 연금 수입은 8조 8천억 가량입니다. 2013년에. 근데 공무원 기여금은 얼마? 7%, 그다음에 정부가 7% 해서 합쳐 14%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 금액을 가지고 공무원 총 연봉을 계산해 낼 수 있죠. 왜냐하면 8조 8천억을 나누기 2로 하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실제 자기 월급에서 뗀 것은 절반이죠. 국민 세금이 절반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8조 8천억이라는 것은 세금이 절반 들어가서 8조 8천억이니까 절반을 빼고 난 걸 가지고 이게 이제 공무원 월급에서 7% 뗀 거니까 한 4조 4천억을 0.07로 나누면은 공무원이 2013년에 받았던 총 연봉 62조 6천억을 받았다는 공무원 연봉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전체 공무원 수가 아까 몇 망이라고 했죠? 107만 명이라고 그랬죠? 107만 명을 이걸 이제 전체에 받은 급여가 이거니까 107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연봉은 5,836만 원입니다. 107만 명의 1인당 공무원 평균 연봉은 5,836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 받는데 이게 뭐 이렇게 터무니없다. 근데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5,836만 원이고 그러면은 1인당 납부 연금액은 계산이 되겠죠. 7% 여기에 7%를 떼니까 7%를 떼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덜 떼죠. 근데 그냥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1년이면 410만 원 가량을 뗀다 이겁니다. 7%를 월로 치면 월 34만 원 낸다 이거예요. 월로 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일반 행정이나 기술직, 경찰직, 뭐 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뭉땅거려 가지고 그냥 전체 평균으로 내서 물론 직종별로 이렇게 임금 차이가 있어요. 임금 그 공무원 그 보수표가 이렇게 있어요.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 평균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공무원 연금 재정을 생각하면 재정이니까 재정은 토탈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탈로 이렇게 똔똔을 쳐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그 재정 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탈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내가 공무원 생활하지만 나는 적은데 그건 직종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평균 5,836만 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근데 뭐
과장급이면 4급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과장급이면 지금 그 토탈로 치면 연봉 한 7, 8천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정말 공무원 9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연금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공무원 연금, 특히 공무원 그 급여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접니다. 저예요. 저희 우리 연구소예요.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 책을 보시면 왜 우리 연구소가 공무원 연봉 크게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 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간접 급여를 자꾸 찾았어요. 간접 급여가 뭐죠? 뇌물이죠. 비리나 뇌물이죠. 간접 급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되니까 간접 승진을 찾았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불필요한 규제예요. 불필요한 규제를 막 만들어 가지고 네가 근데 뭐 9급이라도 기업에 뭐 이렇게 부장이나 임원들이 가서 허가를 받으려면 가서 접대하고 막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뇌물하고 이렇게 그 불필요한 그게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줄 거 주고 뇌물을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연구소가 2005년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서 그때 공무원 그 연봉이 확 올랐어요. 그때 확 올랐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저한테 한 사람당 10,000원씩은 최소한 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지금 이거 한다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잘못 시비 걸었다면 죽습니다. 어쨌든, 그 1인당 이렇게 이제 이 정도를 내요. 그러면 34만 원인데, 공무원 그러면 이제 연금 지출은 얼마라고 그랬죠, 앞에서? 10조 8천억이라고 그랬죠? 10조 8천억이에요. 근데 연금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7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연금 받는 금액이 나오겠죠. 예. 1년에 한 3천만 원 가까이를 받아요. 한 사람이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으로. 월로 계산하면 245만 원을 받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공무원 한 사람이 34만 원을 내는데, 이제 현역, 아까 현역 공무원 몇 명이 퇴직자를 한 명 떠받친다고 그랬죠? 3명이 지금 한 명을 떠받치고 있다고 그랬죠? 그 3명인데, 공무원 한 사람은 지금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낸다고 그랬죠? 한 달에? 앞에서? 34만 원. 예, 34만 원이었죠, 여기? 월 34만 원. 34만 원을 냈는데, 예, 여기에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나 더 붙여주니까 곱하기 2배를 하죠? 그 다음에 3명이 떠받치죠? 곱하기 3 하면 204만 원을 낸다, 이거. 204만 원을. 그러면 204만 원만큼을 이제 퇴직 공무원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퇴직 공무원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 204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퇴직 공무원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은 이미 245만 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7만 명이 지금 그 초과 이렇게 받고 있다. 얼마를 받냐면은 한 사람당 월 41만 원씩을 더 받고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당. 1년이면은 500만 원가량을 더 받는다. 37만 명, 그거, 곱하기 37만 원, 그럼 대충 2조 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에 이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봐보자. 25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를 봐보자 이겁니다. 2025년까지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아까 몇 명 된다고 그랬죠? 대강 70만 명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역 37만 명에 1년에 한 3만 명씩 퇴직한다라고 쳤을 때 30만 명이 더 올라오면은 한 67만 명이 되는데, 그보다 더 이제 아까 고령화가 확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어떠죠? 수명이 연장됐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5세, 70세를 못 넘었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퇴직 공무원 연금을 쭉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70만 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근데 70만 명이라고 잡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 공무원 수, 현역 공무원 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냥 107만 명에서는 안 늘어난다. 이것 보고 공무원 더 늘립시다 하고 확 늘려버릴지도 모르죠. 아, 이거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랬죠. 아, 자꾸 옆길로 빠질라 그러네. 이건 취소. 하여튼, 이제, 현역 공무원은 107만 명에서 멈춘다라고 이렇게 쳐도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죠. 그렇죠? 납득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2025년에는 받는 사람은 연금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70만 명인데, 현역은 107만 명이니까, 현직 공무원 한 1.5명당 퇴직 공무원 한 명의 연금을 부양한다 이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1.5명당 이제 한 명을 준다. 그러면은 1.5명의 연금이 얼마라 그랬죠? 한 사람이 지금 3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내주는 거죠. 두 배. 그 다음에 1.5명 하면은 102만 원 된다. 102만 원. 그러니까 아까는 얼마였죠? 204만 원이었죠. 세 사람 몫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1.5명 몫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한 사람 받는 연금은 아까 245만 원이라 그랬죠.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금액은 2013년 수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도 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양쪽 다 물가 상승, 월급도 현역 공무원의 월급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고 퇴직 공무원이 받는 것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퉁친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지금 2025년 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할인 현가로 계산해버리면 되죠. 그건 무시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245만 원을 받는데 지금 이제 2025년에는 실질 금액으로 102만 원만 내고 현역 공무원은 102만 원을 걷고 그 다음에 받아가는 것은 245만 원을 받아가니까 143만 원만큼 이제 빵꾸가 더 커져 버렸다. 그러면은 전체 적자는 전체로는 한 사람당 143만 원인데 월에 1년이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하고 이때는 70만 명이 되는 70만 명은 12조 원 되죠. 아까 한국연금학회가 2012년에 그 공무원 연금 빵꾸 나는 적자 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나왔었죠? 11조, 2조 이 정도 된다. 얼추 비슷하죠, 지금. 그렇죠? 비슷하죠?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제 아까 원래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은 앞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중요한 대목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조금 더 추가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공무원 연금 기금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까 초창기에는 쌓였잖아요. 쌓여가지고 적자가 나면 적자를 그걸 메우는 걸로 이제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공무원 연금 기금이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외환위기 전에는 6조 원 넘게 쌓였다 이겁니다. 6조 원 넘게 쌓였다가 외환위기 때 아까 확 퇴직해가지고 확 줄었다 이거예요. 이거 줄은 거로 나오죠 이렇게. 이걸로 메꿨다 이거예요 적자를.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근데 그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적자였는데 계속 또 이게 늘어났어요 이게. 연금 기금을 또 이렇게 세금으로 적립을 했다 이거 연금 기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이게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니까. 요때는 확 뛰었어요. 왜 뛰었냐면은 요때는 시가 회계를 했습니다. 장부가로 계산을 했다가 이때는 이제 시가로 이렇게 해서 확 뛴 겁니다. 그러면 연금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은 뭘 어디다가 어떻게 이제 연금 기금을 쌓았으니까 이 기금을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 운용 수익률을 보면 이게 10% 수익률을 이렇게 쭉 내왔어요. 아주 대단한 이렇게 투자 그죠? 이게 10%를 낸. 근데 최근 올수록 확 떨어지고 있죠. 이게 확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기금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이제 이자가 높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렇게 그 뭐 이자가 뭐 5% 뭐 6%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익률이 10%를 넘었다 이거예요. 이때 굉장히 뭐 넘었는데 하여튼 이건 각자 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 연금 기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제 그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먼저 공무원 연금 기금의 자산의 그 구조를 보면 국민주택기금, 그다음에 투자유가증권, 연금대출, 뭐 기타, 그다음에 주택사업대출, 학자금 대출 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뭐 이런 주로 채권이겠죠. 채권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채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 대출을 해줬다.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돈 급전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연금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절이나 무이자를 대출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2013년에 학자금 대출이 확 이때 신설이 됩니다. 무이자로. 그 다음에 주택사업 해가지고 공무원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기 그 연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2013년에 확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금기금은 뭘 위해서 쓰는 거죠? 응? 예, 적자가 났을 때 그걸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한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와 관계없이 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을 보면 학자금 대출이 이제 대출을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뭐 좀 돈을 빌려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다음에 주택사업 대출, 그다음에 이제 자본으로 이렇게 뭐 자본으로는 8조가 쌓여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기금이 원래 그 세대 간 급부 방식은 그 기금을 적립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극히 일정의 조그만한 액수만 이렇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것뿐인데 지금 실제로는 그 용도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제로 받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또 공무원 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뛰는 것이 많은데 국민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미 7%를 주고 있죠. 자기 연금도 이렇게 내고 있고 또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청백리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이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이렇게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막 이제 그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임금 수준을 했는데 공무원 임금 수준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임금 특히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그 평균 임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공무원 임금이 현재 85%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안전행정부는 누굽니까? 공무원이죠. 그런 건 우리 연구소한테 맡겨야죠. 그래 객관성 있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봉이 아까 이제 그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그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쿨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쿨하게 한다라는 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하도 그 이야기가 많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전체에 그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거나 하는 그 전체에 국민들 이제 취업자죠. 가운데 80%는 다 어느 쪽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물론 자영업자들 잘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도 좋은 중소기업이 있죠. 그러나 거의 뭐 60, 70% 이상은 열악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공무원들을 비교를 한다면 그 평균점이건 아니면 그 중간점, 국민을 100명이 전체 국민이 100명이 있다는 50번째 국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죠. 그게 상식적이죠. 아니면 하다못해 평균치, 가중 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이렇게 합당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을 하죠. 납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하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들 지금 막 다 공무원 되려고 난장판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나라가 지금. 근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건 급여뿐만이 아니라 비급여 혜택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럼 비급여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교는 무상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고등학교 등록금 내고 있죠. 심지어는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이 고등학교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예산도 안 잡아버렸어요. 예산도 안 잡아버렸어요. 지금 2015년에 그 자기들이 공약을 해놓은 곳조차도 다 뒤집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저도 고등학교 애들 보냈을 때 등록금 다 냈어요. 등록금 냈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대학 학자금도 일반 국민들은 은행 이자 낸다 이거예요. 학자금 저리 뭐 융자 해준다 어쩐다 해도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왜 다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해서 월급을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쳐도, 그 대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쳐도 이 사람이 예컨대 공무원은 61세나 60세나 59세 정년까지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50세에 넘기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상당수 국민들. 그러면 예컨대 대기업에서 많이 받는다고 쳐도 10년 동안은 이제 놀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없어버려요. 그러면은 매달 받는 월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뭘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전 생애 토탈 생애 급여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대기업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를 그 사람의 생애 급여로 계산하고, 그 사람이 뭐 45살에 명퇴당했다 하면은 45살 명퇴당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30살에 취직도 30살에 못 하죠. 뭐 이렇게 35살에 했다 뭐 이렇게 30살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5년 동안에 받은 급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 급여라고 하고, 뭐 9급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해서 받은 토탈 그 생애 급여를 합쳐서 비교를 해야 그게 온당한 비교죠. 그래야 이 정년 보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떤 배 아파서나 감정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월급 적게 줘야 된다, 연금 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이제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악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금 그 밑구멍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 국민들이 그렇게 뭐 다른 나라가 어떻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서로 공무원, 뭐, 가족에 본인이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가족이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은 비공무원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직업이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죠. 그렇죠? 근데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전부 국민들한테 지문을 떠넘기는 식으로 한다라는 건 온당치 못하죠. 그렇죠? 이게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럼 정치권에 가서 항의라고 데모를 하면 되죠,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더 세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 연금 계속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인데. 저는 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벌어놓은 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이 저한테 대해서 그걸 보장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은퇴해서 살 때 그런 그 노후 이렇게 생활 자금 걱정 없도록 이렇게 잘 나라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지금?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생활 걱정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만 하면 또 저만 이렇게 흥분한다 그러니까 절대 하는 게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쿨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그 이기주의나 집단 이익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해법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정말로 솔직하고 그럼 우리 연금 깎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자. 연금을 깎는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쥐값을 내리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육비를 내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책을 공무원들이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내가 버는 게 줄어들면 나가는 것도 줄이면 되잖아. 나가는 걸. 그럼 나가는 걸 줄이는 정책을 하면 되죠. 왜 공무원이 하나의 그 집단 어떤 그 이해 집단으로 자기들 이렇게 하나의 그 패거리를 형성해 가지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냐 이겁니다. 이건 국민들한테 절대로 이렇게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치권의 그 엉터리 그 국가 그 경영이나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라면 정치권에 그 항의를 하고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국민한테 떠넘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은 지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왜 충격이 큽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공무원과 연루돼 있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100만 공무원을 떠든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것도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그 다음에 집 걱정, 저도 집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예요. 평생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평생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저보다도 더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왔겠냐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 공무원 연금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시고 서로가 지속 가능하고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실상이 진실이 사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치거나 누가 누구를 이렇게 밀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포 시민공무방 공무원 연금 어떻게 볼 것인가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